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서울 집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서울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상승세로 돌아섰던 수도권은 단 한 주 만에 기세가 꺾였습니다.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 기자, 이 쏠림 현상이 서울 안에서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렇게 네 곳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곳 모두 대규모 주택단지와 상업시설, 그리고 우수한 학군 등이 몰려있는 대표적인 상급지로 꼽힙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 1에서 4구역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곳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시군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사면 최소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곳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실거주만 가능한데도 여전히 좀 집값이 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이 압여목성은 각각 강남과 영등포 그리고 양천과 성동구에 속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서울에서 찍어준 대표적인 상급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곳 모두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이달 들어 3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양천과 성동은 4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지난달 둘째 주부터 상승 전환에 6주 동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이제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을 텐데 이 재지정이 지역 집값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까?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집값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건 맞지만 수요 총량이 줄어드는 만큼 공급의 총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거래 불가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해제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이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된 이 지구 단위 계획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심이 이 상한 용적률 대상을 확대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서울시의 발표 내용은 상한 용적률 대상 확대,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 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정 대상지에서만 허용되던 공개 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정원 등을 조성하면 용적률의 1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140%까지 가능합니다.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낮게 적용했던 기준 용적률이 앞으로는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 및 일반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각각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에 로봇 친화형 건물이나 탄소 중립 등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최대 11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로 상업 지역이나 이 빌딩 시장이 좀 들썩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지역에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개편의 핵심적인 부분은 용도 지역 변경 시점을 2000년으로 단순화한다는 겁니다. 네. 1991년에서 2000년 사이 용도가 상향된 지역이 많은 강북과 강서 지역이 들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북과 강서 지역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쌍문, 면목, 불광, 연신내, 금천, 공항로 지구 단위 지역 등이 꼽힙니다. 용도 지역 기준 시점을 조정하면서 용적률이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좀 시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서울 집값은 뚜렷한 이 반등 분위기인데 이 수도권은 힘이 좀 부족하고 이 지방은 여전히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였죠. 이 수도권 집값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19주 연속 하락을 멈춘 건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보합으로 돌아서며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서울과 인천의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경기권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경기권에서는 특히 안양, 만안구와 성남, 중원구의 하락률이 눈에 띕니다.
안양 만안과 성남 중원은 각각 17주 연속, 24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신축 단지 수가 적고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영향입니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인데도 이 수도권에서 이 상승세가 좀 뚜렷한 곳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같은 경기도에서도 약진한 곳들이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8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원 팔달과 영통구도 3주째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용인의 경우는 현재 조성 중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영향을 받고요. 수원의 경우 새로 개장한 스타필드와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경기권 내 차별화가 부각될 수 있지만 결국 선도 지역의 집값을 쫓아갈 것이란 전망인데요. 지역별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 또 다른 대체제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 성나균 기자였습니다.